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공부하는데 왜 김일성의 얼굴에 혹 초상에 주목해야 할까요?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성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어 온 것은 초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TV나 뉴스, 각종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을 텐데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는 가정 집에서부터 주요 건물, 광장, 거리 곳곳에 북한 어디에서나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중앙에 높이 걸려 있습니다. 김일성의 정치적 신체를 분석하는데 그 무엇보다 초상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얼굴이 재현하는 정치적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 자크 오몽의 얼굴에 대한 논평을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얼굴은 시선의 장소다. 즉 보면서 동시에 보여지는 장소며 따라서 얼굴은 사회적 기능들, 상호 소통적, 상호 주체적, 표현적, 언어적 기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된다. 또한 얼굴은 가장 존재론적인 기능을 갖는 가시적 도구로 무엇보다 인간에 속한다. 이 때문에 휴머니즘의 모든 형태는 항상 얼굴에 열광했다. 즉 타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미 있고 가장 생동적인 장소로 이용하거나 혹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고 전달하지 않은 가면처럼 사용했다. 얼굴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 즉 그 위에 또 하나의 속 얼굴을 감추고 있는 장소이자 동시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타자를 바라보는 장소다. 자크 오몽은 얼굴에 대해 논평하면서 우리가 재현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사성 혹은 상이한 양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극 중 하나는 외양,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 재현적인 유사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내재성, 비가시적인 것, 초월적인 것, 존재, 표현적 유사성 등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재현 이야기에서 얼굴은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라고 쓰고 있죠. 즉 얼굴은 타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마지막 장소이자 얼굴의 누드성을 갖고 있기에 얼굴의 재현은 가시적인 외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얼굴은 그 내면에 내재성과 비가시적인 초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 얼굴이란 개념은 화장한 얼굴 혹은 가면의 얼굴로 더 쉬워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들레즈와 가타리는 얼굴성에 대해 논술하면서 얼굴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얼굴은 사회적 권력 배치물들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얼굴은 정치다 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 보면 얼굴은 다름 아닌 정치인 것이죠. 얼굴의 구성이 혹은 얼굴의 활용이, 얼굴의 소비가, 얼굴의 재현이 곧 정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신체를 논의할 때 얼굴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얼굴을 재현하고 있는 초상화는 얼굴에 관해 성찰하는 가장 강력한 핵인가 되는 것이죠. 초상화에 관한 자크 오몽의 논의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초상화는 진실과 관련된다. 초상화가 반드시 주인공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상화에는 항상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하나의 초상화를 시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진실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초상화가 반드시 얼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얼굴 없는 초상화들이 있고 물론 초상화 없는 얼굴들도 있다. 그러나 진실에 대한 요구 및 재현에 위탁된 진실이라는 가설의 근본적 필연성은 얼굴 자체가 진실과 연관된다는 가정, 얼굴이 영혼의 진정한 창문이라는 가정하에 초상화를 얼굴에 연관시킨다. 따라서 초상화는 얼굴에 관해 성찰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얼굴은 여러 표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초상화에 재현된 얼굴도 하나의 정치적 표정을 얻는 것이죠. 얼굴의 재현이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 권력자의 얼굴을 재현하는 정치적 표정이 있을 수 있죠. 수많은 선거 포스터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표정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범죄자를 기록하는 정치적 표정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르주아의 권력을 표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노동자의 신상 기록을 위한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얼굴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얼굴이 정치적인 한에서 말이죠. 또한 실질적인 얼굴만을 초상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때로 얼굴이 없는 초상화도 있고 단체의 얼굴들이나 다른 것이 얼굴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함께 찍은 수많은 단체 사진을 게재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의 얼굴이 북한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초상화가 될 수도 있죠. 그 어떤 초상화이든 초상화를 시도하고 유포하는 국가 권력은 그러한 재현에 위탁된 진실의 힘을 상정하고 믿으며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초상화는 그 어떤 진실을 담고 있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실을 들여다보는 비밀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북한의 진실에 대해 다가가고 싶다면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초상화를 통해서 걸어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김일성의 단독 초상은 노동신문에 게재된 초상사진,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노동신문에 초상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초상사진은 노동신문 1950년 7월 9일, 그리고 1951년 1월 1일, 그리고 1956년 8월 15일에 등장합니다. 김일성의 초상사진은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7월 9일자 1면, 그리고 51년 1월 1일자 신년호 1면 등에 실렸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직후 평양으로 개성한 김일성 장군을 촬영한 사진가는 서영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카메라를 얼굴 아래에 두고 양각, 즉 약간 올려다본 각으로 촬영한 초기 김일성 초상 사진 역시 이 서영신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까지 평양 호텔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북한 인사들의 증명사진 등을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진은 증명사진처럼 상반신을 찍은 것이었고 그다지 크지도 않았죠. 북한 신문에 지도자의 이러한 사진 대신에 얼굴을 그린 그림, 즉 초상화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68년입니다. 김일성의 초상화는 모두 4가지 도상이 있고 구체적으로 김일성 초상화의 변화와 그의 얼굴 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일성이 57세였던 1968년 1월 1일에 그의 초상화가 처음 게재되었는데요. 이는 김정일의 지시로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화가들이 그린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 김일성은 공식적인 행사 사진 이외에는 초상화의 형태로 신문에 게재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죠. 1969년에 다시 그려진 초상화는 58세부터 1994년 김일성이 83세로 사망할 때까지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대략 25년간 변하지 않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상화는 1994년 김일성의 부고기사에 실렸던 초상화로 양복이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김일성 초상화를 제작한 곳은 만수대 창작사인데요. 북한은 만수대 창작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수령님의 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함으로써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만수대 창작사를 종합미술창작기지로 창설하는데 북한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만수대 창작사를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 창작 기지로 꾸릴 때 대한 방침에는 만수대 창작사에서 하게 될 모든 형태의 미술 창작 활동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 보위하고 온 나라의 주체 사상화 위협 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데 지향되도록 하며 우리 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담당해 나가도록 할 때 대한 당의 의도와 요구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만수대 창작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수령님의 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함으로써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김정일은 만수대 창작사를 종합미술 창작 기지로 창설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수령의 영상 창조를 꼽았습니다. 네, 이번 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